네, 239달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주가 237달러는 네, 뭐 거의 안전마진이 없는 가격이라고 저는 괜히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저의 판단이에요. 저의 판단이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 성장률, 이 AI 칩셋과 클라우드의 시장의 성장으로 인한 엔비디아의 성장률이 향후 5년간 24%보다 훨씬 높을 거라고 보시는 분에게는 당연히 목표 주가가 239달러보다 높겠죠. 그런 분들은 270달러, 280달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현재 주가도 안전마진이 있는 거니까 더 사거나 보유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라면은 안전마진이 없기 때문에 저라면은 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안전마진이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제 말이 정답이 아닙니다. 각자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시고 나만의 가치를 만들어내야 돼요. 이 연습이 돼 있어야 어떤 주식이든지 어떤 자산이든지 내가 가치를 딱 붙잡을 수 있는 거고, 가치를 붙잡을 수 있어야 시장의 변덕에 의해 가격이 흔들릴 때도 나는 줏대를 딱 갖고, 왜냐하면 기준점이 있으니까 줏대를 딱 갖고 가치 멘탈이 흔들리지 않으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비관적이 될 때 안전마진이 증가하니까, 사람들이 비관적이 될 때 안전마진이 증가하니까 오히려 훨씬 더 기뻐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가능하시려면은 네, 요게 돼야 됩니다. 이런 계산이 스스로 돼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처음 하는 사람은 어려워요. 하지만 5번 해보고 10번 해보고 20번 해보면 그 와중에 자기만의 노하우가 생기고요. 자기만의 실력이 쌓이고 자기만의 하는 방법이 생기고 자기만의 원칙이 생깁니다. 철이형과는 다른 또 다른 자기만의 원칙이 10번 해보고 20번 해보고 30번 해주는 하는 와중에 생겨요. 그러면 나는 나만의 완벽한 기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덕 따위에 흔들리지 않고 나의 기준대로, 나의 줏대대로, 나의 평가 가치대로 투자를 할 수 있고, 오히려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헐값을 내던지면 훨씬 더 싼 가격에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엄청나게 자주 해보셔야 돼요. 엄청나게 자주 해보셔야 되고, 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돈의 규칙을 사고 PDF 후기 이벤트를 참여해라. 그래서 목표 주가 구하는 방법 전자책을 받아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방법을 배우고. 그래서 엔비디아의 기회랑 위기가 뭐가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기회는 뭐 GPU의 반도체에 있어서 뭐 대체 불가능이죠. 대체 불가능. 현재까지는 지금 인공지능 훈련용 그래픽 칩 시장의 95%를 엔비디아가 거의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띵배님이 말씀하신 A100이죠? 이게 인공지능 훈련용 반도체 칩인데, 그래픽 칩인데, 이게 AI 시장의 거의 95%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GPU 반도체에 있어서 뭐 거의 대체 불가능이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가 앞으로 성장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주요 클라우드에 모두 들어가 있단 말이야. 엔비디아의 GPU가. 그러면 클라우드 시장이 앞으로 연평균 20%씩 계속 성장하게 되면 그에 대한 이익은 당연히 엔비디아가 받겠죠. 그 다음에 AI 기술에 대한 지금 수요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 예상이 되잖아요. 이런 게 전부 기회입니다. 하지만 위험도 있죠. 가장 큰 위험. 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 그래서 이번에 A100 같은 경우에도 네, 군사 보안 문제로 지금 중국에 수출이 안 되죠. 그래서 중국 내에서 만드는 것만 중국에 팔 수가 있죠. 앞으로도 온갖 태클 다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가 큰 위기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게이밍 그래픽 칩의 수요가 급감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번 분기에도 무려 46% 하락했죠, 매출이. 이것도 굉장히 위험이 될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 현재 AI 붐을 타고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한 가격은 앞에서 안전마진이 제 기준으로는 없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위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력이 굉장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대체 불가능성을 생각했을 때 미래의 기업 가치가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할 것은 너무 자명하죠. 너무 자명한 일인데, 다만 단기적인 붐을 타고 주가가 급등한 것에 대해서만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고,
지금 AI 전문가가 아닌 이상 사실상 명확한 비전을 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쵸?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앞으로 엔비디아가 AI랑 클라우드로 어느 정도 매출을 낼지, 5년 후에 매출을 낼지 이거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여기 계신 1,000몇백 분 중에 거의 한 분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심지어 전문 애널리스트들조차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은 사실 너무 조금 그 비즈니스 전망이 좀 불분명한 게 있어요. 테슬라처럼 테슬라를 자동차로만 생각했을 경우 미래 매출을 굉장히 직관적으로 좀 판단하기가 쉽죠. 딱 두 개만 판단하면 돼요. 몇 대 팔 것인가? 평균 가격 얼마일 건가? 이것만 하면은 거의 답이 나옵니다. 테슬라는. 그래서 테슬라는 굉장히 향후 4, 5년 후도 직관적으로 계산을 하기가 쉬운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정말 정확한 전문 지식과 정보가 없는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는 99.9%의 투자자는 어쩔 수 없이 정확한 밸류에이션이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은 그러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최대한 인문학적 상상력을 빌려야 됩니다. 미래에 엔비디아의 그래픽 칩이 필요한 곳이 어딜까? 반대로 얘기하면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죠.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지금 작년에도 엄청나게 붐이 났던 메타버스만 하더라도 GPU 뭐 핵심 중에 핵심이죠. 메타버스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GPU는 필수입니다. 그 다음에 암호화폐 채굴에도 필수죠. 인공지능은 뭐 거의 모든 곳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향후 뭐 옷에도 인공지능이 실린다고 하는데 인공지능은 모든 곳에 필요할 거고 자율주행에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미래에 엔비디아의 그래픽 칩이 필요하지 않은 곳이 오히려 없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그래픽 칩 수요는 계속 증가하겠구나 하는 것은 쉽게 예상이 가능한 거죠. 다만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죠. 위험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테슬라는 이미 자체 칩을 개발하는 걸로 선회를 했죠. 더 이상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존도 자체 AI용 칩을 이미 개발해서 배포를 시작을 했어요. 그 외 구글이나 삼성도 지금 개발 중이고요. AMD, 인텔 같은 원래 반도체 경쟁자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테슬라, 아마존, 구글, 삼성이 전부 자기가 자체 반도체 칩을 만들어 걔네들이 당연히 엔비디아만큼 뛰어난 그래픽 칩을 만들지는 못하겠죠. 하지만 자사에 사용하는 제품은 다 물갈이 할 수 있겠죠. 엔비디아가 만드는 그래픽 카드 칩만큼 좋지는 않지만 적어도 자사 제품에 들어가는 거는 전부 자기들 걸로 바꿀 수 있다고. 아마존도 AWS 시스템에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용 그래픽 칩은 전부 자기들 걸로 할 수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오픈 AI가 사용할 그래픽 칩은 전부 자기들이 개발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엔비디아보다 성능은 더 안 좋겠지만 당연히 그래서 딴 데는 못 팔지만 적어도 자사 제품은 모두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거대 칩 소비처가 전부 자사 제품으로 대체해버리면 엔비디아 판매량이 예상치도 못하게 크게 줄어들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중 반도체 견제도 굉장히 중요한 숙제 중 하나입니다. 지금도 A100이 국가안보상 수출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중국도 자체 AI 칩 개발을 엄청나게 힘들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이두, 알리바바, 그 다음에 중국의 수많은 전기차 기업들이 전부 자체 칩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당연히 성능은 딸리겠죠. 그래서 다른 데는 못 팔죠. 하지만 적어도 자국 내에서는 중국 내에서 개발한 칩만 사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무조건 100% 낙관할 수만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지나친 낙관이나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은 조금 좋지 않고 적정한 리스크를 가미해서 기업 평가 밸류에이션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엔비디아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구글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결국 누가 더 뛰어난 AI를 개발하느냐 지금 이게 현안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엔비디아는 기본적으로 도구를 파는 회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골드러시 시대에 진짜로 돈을 버는 사람은 금을 캐는 사람이 아니라 곡괭이를 파는 사람, 청바지를 파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엔비디아는 어떻게 보면은 도구를 파는 기업이다. 그래서 골드러시 시대로 치면은 본인이 직접 금을 캐는 기업이 아니라 곡괭이를 팔고 청바지를 파는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시장에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분명히 좋은 플러스를 받지만, 문제는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그 회사들이 자기들이 쓸 도구는 자기들이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미 실제로 테슬라라든지 아마존은, 그 다음에 구글, 삼성은 이미 그 움직임을 하고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바이두도 마찬가지고 이미 움직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예상치 못한 기대했던 것만큼의 판매량 증가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위험을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치평가의 4단계 프로세스 말씀드렸죠. 뭡니까? 네, 미래 가치를 먼저 평가를 하고 그거를 적절한 현재 가치로 끌어오죠. 그래서 적절한 현재 가치를 지금 가격과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지금 가격이 더 싸다면, 그러니까 안전마진이 있다면 계속 보유하거나 안전마진이 많다면 더 사면 되는 거죠. 이게 가치평가 4단계 프로세스입니다. 그 프로세스에 의해서 주식 거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